최근 제주 지역의 부동산 경기가 얼어붙으면서 곳곳에서 아파트 미분양 사태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제주시가 개발하는 새로운 시가지에 주상복합 아파트를 지으려던 사업자가 땅 매입을 포기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내년 말 완공 예정인 제주시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지구입니다. 제주시는 지난 2021년 이곳의 주상복합 용지 19,000제곱미터를 부동산 개발업체에 매각했습니다. 낙찰 가격은 2,660억 원. 감정평가액의 4배나 될 정도로 경쟁이 치열했습니다. 그런데 844세대 규모의 주상복합 아파트를 짓겠다던 사업자는 2년 동안 4차례나 연기해줬는데도 잔금 552억 원을 내지 않았습니다. 고금리에 미분양 사태까지 이어지자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리기가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제주시는 다음 달에 계약을 해지한 뒤 계약금 266억 원을 뺀 중도금을 돌려주고 땅 매각을 재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이 안 들어오면 어떻든 이게 마지막 연장을 해준 거거든요. 계약 해지될 가능성도 있다 해서 내년에 1,862억 원 환급금까지 내는 예산에 계상이 된 상태입니다. 제주 지역 미분양 주택은 2,500여 호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분양가가 서울에 이어 전국 2위까지 오른 데다 우등봉과 중부공원 등에서 대규모 아파트 분양을 앞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곧 양질의 좋은 아파트가 공급이 될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 도민들이 다 알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 분양 가격이 높고 연립주택이고 외곽에 있는 주택을 선호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이죠. 특히 제주 지역 인구가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줄어들면서 한때 제주 이주 열풍과 함께 뜨거웠던 부동산 시장이 당분간 예전 같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제주도가 정기 인사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한 공무원이 부서장 도장을 몰래 찍어 승진 추천서를 내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무리 승진이 필요했다고 해도 조직사회에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일인데요. 부서장이 승진 인사 한 명을 추천하는 발탁 추천 제도가 문제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박주연 기자입니다. 직원 10여 명이 근무하는 제주도의 한 부서. 이 부서의 6급 공무원은 지난달 26일 휴가로 자리를 비운 담당 부서장의 도장을 몰래 찍어 발탁 추천제 후보 추천 서류를 인사부서에 제출했습니다. 추천 서류의 경우 지침상 전자공문으로만 접수하도록 돼 있는데 문서로 제출되자 인사부서에서 진위 여부를 확인하면서 이 사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 드릴 수 있는 말이 없고요. 이미 감사를 진행하고 있는 거라서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은 아무것도 없을 것 같고요. 제주도는 허위 서류를 제출한 공무원을 대기 발령시키고 감사위원회에 조사를 청구했습니다. 해당 공무원은 부서장이 추천에 동의한 줄 알았고 서류 마감이 임박한 상황에서 부서장도 연락이 되지 않아 서류 제출만이라도 먼저 하려고 했다며 고의는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된 발탁 추천제는 이미 지난해 하반기 도입 때부터 불공정과 편파성 지적이 제기됐었습니다. 4급과 5급 승진 후보자 가운데 부서장이 한 명을 추천하는 것인데 부서장의 주관적 판단이 강하게 개입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객관적인 평가 기준이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고요. 추천할 수 있는 부서장들의 어떤 서열화 또 자기 사람 챙기기로 또 변질될 우려가 농후하다라는. 민선 8기 오영훈 도정이 인사혁신 계획으로 야심차게 추진한 발탁 추천제. 논란과 지적에 이어 어처구니 없는 도용 사태까지 빚어지며 인사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피해를 입고 호소할 곳이 없는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기댈 수 있는 게 사법기관의 고소나 고발을 하는 건데요. 그런데 이런 고소나 고발 사건을 수사도 하지 않고 멋대로 반려시키는 경찰관들이 잇따라 적발되고 있습니다. 김하은 기자입니다. 지난해 타운하우스 공사를 하며 4억 원의 공사비를 못 받은 이동곤 씨. 결국 건설회사 대표를 경찰에 고소했고 계약서와 거래 내역서 등 증거 자료를 모두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수사는 6개월이 지나서야 겨우 시작됐고 증거를 다 냈는데도 증거 부족이라며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검찰에 전화하니까 불성실로 사건이 종결됐다고 그러고 경찰한테 전화하니까 자기 마음이라고 그러고 어디 하소연할 데도 없고. 결국 이 씨는 변호사 자문을 받아 이의를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이처럼 최근 경찰 수사에 대한 민원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실제 사건을 조작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서귀포경찰서 수사과 소속이었던 이 경위는 고소고발인의 동의 없이 사건을 임의로 반려한 것으로 경찰 수사 결과 확인됐습니다. 권한이 있는 팀장의 아이디를 몰래 쓰며 수사도 하지 않고 사건을 반려한 겁니다. 피해자 신고로 사실을 파악한 경찰은 이 경위를 수사 부서에서 배제시키고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감찰이 진행 중이라며 정확한 범행 기간과 반려 사건 건수는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서부경찰서 소속 한 수사관도 3년 동안 사건 10여 건을 반려해 직위 해제된 사실이 최근 재판을 통해 드러났고 서귀포경찰서 소속 교통경찰관도 14건의 수사기록 조작으로 적발됐습니다. 사건을 처리하지 않는다는 그 자체가 피해를 당하는 거죠. 고소고발을 접수받고 본인이 임의로 그 사건을 뭉개버린다는 것은 아주 옛날에나 있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경찰의 잇따른 수사기록 조작이 피해자들을 통해 드러나면서 수사 진행 과정에 대한 불신은 커지고 경찰에 대한 신뢰는 추락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하은입니다. 경주 황성공원에 56m짜리 태극기 개양대를 설치하는 사업이 지난해부터 계속 논란인데요. 경주시가 시민들을 상대로 사업 시행에 대한 설문조사를 벌이고 있는데 이 설문 문항이 편향됐다는 지적이 나와 또 논란입니다. 장미쁨 기자입니다. 경주시가 제공하는 온라인 소식지에 있는 주민 설문조사입니다. 모두 4개 문항인데 이 가운데 2개는 태극기 개양이 애국심 고취에 도움이 되는지, 경주 시민들이 국경일에 태극기를 잘 개양하는지 묻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황성공원 대형 태극기 개양대 설치에 대한 찬반을 묻습니다. 지난 9월 이 사업이 시의회에서 7억 원의 세금을 들여 56m짜리 개양대를 설치하는 것으로 결정됐다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시민들은 이 같은 설문조사를 시행한 이유를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입니다. 설치하면은 어쨌든 우리한테는 더 좋게 보여지지 않을까 했는데 막상 설문조사에 있는 내용을 토대로 다 읽어보니까 이게 왜 여기에 필요한지, 꼭 이것을 설치를 해야 되는지 점점 의문이 생기더라고요. 시정 사업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기보다는 사업 필요성만 문항으로 만들어 사실상 찬성을 유도하는 편향된 조사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단순하게 그냥 개양대 설치에 대한 부분만 확인을 하니까 이게 제대로 된 설문조사가 될 수가 없고, 이거는 사실상 자신들의 의견대로 끌고 가려는 그 설문을 빙자한 여론조사가 아닌가. 시민단체도 성명을 내고 중립성과 객관성, 투명성이 결여된 부적절한 주민 설문조사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시민들의 비판이 많은 사업인데 그러한 비판 내용 하나로 들어가지 않고 사업의 필요성만을 부각시킨 여론조사이기 때문에 더더욱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 경주시는 시의회에서 논란이 됐던 태극기 개양대의 높이와 예산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며 이번 설문조사는 이 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대체적인 의향을 물어본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네, 오늘 아침도 빗길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저기압의 영향으로 비구름대가 발달하면서 제주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이 비는 모레 일요일까지 가끔 내리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20에서 70mm 정도가 예상됩니다. 다만 지역별로 강수량의 차이가 있겠습니다. 현재 동풍이 불어들고 있어서 동풍의 영향을 받는 동부 지역과 중산간 이상 지역을 중심으로 비가 조금 더 내리겠고요. 서부 해안 지역은 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육상과 해상의 바람도 강하게 불어서 강풍에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제주 남부 지역을 제외한 제주도 전역에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일요일 오전까지 비와 함께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산간 지역에서는 안개도 짙게 껴 있어서 안전운전 하셔야겠습니다. 바다에도 풍랑특보가 내려졌는데요. 동풍의 영향으로 현재 제주 동부 앞바다에는 풍랑경보가 발효 중이고요. 제주도 전해상에서 오늘 물결이 최고 4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해안가 접근도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 보시면 오늘도 예년보다 포근하겠습니다. 아침 현재 기온, 예년 기온이 7도 이상 웃돌고 있는데요. 현재 북부 지역 11도, 서부와 동부 지역 12도로 시작하고 있고요. 낮 최고 기온은 13도 안팎이 예상됩니다.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도서 지역도 종일 흐리겠고 비가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겠습니다. 절기상 대한인 내일도 예년 기온을 웃돌면서 크게 춥지 않겠고요. 일요일에 비가 그친 뒤에는 날이 부쩍 추워지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는 한기가 밀려오면서 다음 주 화요일에 기온이 1도까지 뚝 떨어지겠고요. 제주도에 눈이 내리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강민숙 전 도의원이 더불어민주당 탈당 열흘 만에 무소속 예비후보로 등록했습니다. 강 전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강경흠 전 의원이 음주운전과 성매매 업소 출입 의혹으로 사퇴하면서 자리가 빈 아라동 을 도의원 보궐선거에 예비후보로 등록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논평을 내고 더불어민주당의 무공천 방침이 발표되자 20년간 민주당에 몸담았던 전직 도의원이 재빠르게 탈당하고 무소속 후보로 등록했다며 꼼수 출마, 위장 출마라고 비판했습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재난안전관리 종합대책이 추진됩니다. 제주도는 설 연휴인 다음 달 9일부터 12일까지 24시간 재난안전 상황실을 운영하고 각종 재난에 신속하게 대응할 계획입니다. 또 민관합동 점검반을 편성해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대형마트 8곳을 집중 점검합니다. 응급의료 대책도 마련해 야간과 휴일에 문을 여는 병의원과 약국을 지정해 운영하고 관광객 방문이 늘어나는 대규모 관광시설에 대한 안전점검도 실시합니다. 한라산 구상나무 보존을 위한 종합연구가 추진됩니다. 제주도 세계유산본부는 지난해 조사된 구상나무 잎녹병 등 지금까지 11종의 구상나무 병을 확인하고 전염성 여부와 위협 수준 등에 대해 서울대 식물병원과 공동 연구를 진행합니다. 조사 지역도 기존 영실에서 윗세오름 대피소와 성판악 등산로, 백록담 주변까지 확대합니다. 또 구상나무 복원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선작지와 등 4곳에서 시험 식재 사업을 벌여 2026년까지 구상나무 보존 실행 전략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제주 월드컵 경기장 소방시설이 오작동 상태로 방치된 가운데 서귀포시가 뒤늦게 긴급 예비비를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서귀포시는 제주 월드컵 경기장 지하 2층 소방설비 가운데 전기화재 진압용 특수가스가 오작동으로 모두 방출돼 정비를 위한 예비비 7억 원을 제주도에 긴급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지난해 8월 서귀포 소방서는 문제 발생에 대해 서귀포시에 정비 요청 공문을 보냈지만 서귀포시가 예산을 편성하지 않으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올해 제주 지역 유치원과 초등학생 수는 줄고 중고등학생 수는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제주도 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초등학생 수는 38,300여 명으로 작년보다 5.3%, 유치원 원화 수는 5,500여 명으로 3.2% 감소했습니다. 반면 중학교 학생 수는 2만여 명으로 5.3%, 고등학생 학생 수는 1.8% 증가했습니다. 전체 학급 수는 14개 학급 줄었고 학생 수는 1,700여 명 감소했습니다. 초등학생 의붓딸을 성추행한 50대 남성이 징역 6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지난 2020년 3월부터 1년 동안 재혼한 부인의 의붓딸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데도 오히려 피해자를 비방하는 등 2차 가해를 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공원에 아들을 두고 달아나 실형을 선고받았던 30대 중국인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선처를 받았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 1부는 아동복지법상 아동 유기와 방임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중국인에 대한 항소심에서 혐의를 인정한 점을 고려했다며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8월 서귀포시의 한 공원에 아이가 한국의 좋은 시설에서 생활하기를 바란다라는 편지와 함께 9살 아들을 두고 사라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동네 주민들에게 수억 원을 빌려 갚지않은 미용사가 사기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서귀포경찰서는 지난 2019년부터 4년 동안 서귀포시의 한 마을 주민 등 4명에게 3억 원을 빌려 갚지 않은 혐의로 40대 미용사를 구속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이 여성은 적은 금액을 자주 빌리고 갚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는데 경찰은 또 다른 피해자를 확인해 추가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금요일 아침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